안녕하세요. 2022 교육과정과 2028 수능 개편안에 대비해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택과 준비 사항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신미경 강사입니다.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강의에 앞서 학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앞둔 중학교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2028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이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공적인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의사항으로는 앞으로 학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대학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 아이가 대학의 평가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와 입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준비하는 연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은 왜 고교학점제를 중요하게 볼까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은 이미 3, 4년 전부터 학생들의 교과 선택과 입학 후 학교 적응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 발표하고 있는 것이 교과 선택 과목에 관한 연구 논문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연구하는지, 보는지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서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 면밀하게 드러날 수 있고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원점수, 표준편차, 그리고 학생들이 성취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보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의 진행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이미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고1, 중1을 입학하는 현 6학년과 중3으로부터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고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사실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모두 고교학점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느라 많이 분주합니다. 우리 고1, 중1 학생들은 2022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 교육과정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인재상은 주도성,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과 소통 능력입니다. 이 혁신적인 포용 인재는 대학의 평가 요소와도 일치합니다. 대학이 어떤 학생들을 뽑겠는가라는 것은 이미 2022 교육과정의 인재상과 일치하므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어머님께서 학생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소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학생의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누적 관찰되어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중학교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보는 소통은 단지 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소통이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과 하는 소통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으로도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부터 익혀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의 유연화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타 기관 또는 공동으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대학에서 살펴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 노력에 대하여 이러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들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과목들이 공동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강하도록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구조화입니다. 기존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진로 탐구 활동과 그리고 동아리 자치로 이원화됩니다. 특히 진로 탐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대학은 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과정에 대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과목의 특성만을 이해했다면 2022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범교과적 교육 내용입니다. 하나의 교과에서 배운 것을 다른 교과와 연결하여 그것들을 문제 해결력까지 가는 것이 2022 교육과정의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우리 중3들이 고3이 되었을 때 보게 되는 수능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28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안에 따라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통합과학의 경우 수학적 모형과 사고를 이용해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세계사와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타 교과와도 연결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입학한 후에 5월이 되면 2학년 때 배울 교과에 대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또는 친구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과목을 들었을 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지원했을 때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은 학교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미리 사전에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학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 1차 선택을 하게 되고 9월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대학이 이것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면 학생이 스스로 선택했고 대학을 입학한 후에 대학 수업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5월에 학교에서 하는 교과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수능 과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우리 1학년 때 배운 수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국어와 수학과 영어 과목은 고2, 고3 때 배운 과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1 때 공부할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의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등급이 표현되지 않는 성취도로만 표현되는 과목들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만 빼놓고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성취도와 등급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중에 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수학의 선행을 얼만큼 나갈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학생의 역량에 따라 제대로 선행을 나가야 합니다. 어설프게 나간 선행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70%에서 80%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진행하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선행의 정도를 정할 때는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수학 과목을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 수학이 기하나 확률 통계, 미적분을 2학년 때 배우는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수학의 선행 정도를 결정하면 참고가 됩니다. 또한 일반고 같은 경우 전문교과를 이수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은 학교 선택에 있어서
교과 선택에 있어서 학교에서 선택한 과목들을 충분히 이수한 다음에 그 다음 전문 교과를 듣고 들으면서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교과, 즉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성취평가와 등급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에서 성취평가만 나온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뀜에 따라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학은 분명히 이 변별력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9등급 하에서는 1, 2등급 안에 들어야 수도권 안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등급을 벗어났을 때 수도권을 지원하기는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학에서는 10%에 드는 학생과 1%에 드는 학생의 1등급을 구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원점수를 가능한 높게 받는 것입니다. 등급 내에서의 정확한 백분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원점수를 가능한 높게 받기 위해서 평소 학습 습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고1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고1 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고1 때 제대로 해놔야 고3 때 수능 준비 그리고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의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 최상위의 자연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 선택에 있어서 기하와 미적분 2를 선택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과목에서 빠졌지만 대학에서는 교과 선택과 원점수 그리고 수능 교과 세특을 통하여 이 학생들을 충분히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교과 선택과 학교 생활을 한다면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본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학습 진도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도 사항을 잡아야 하고 본인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고등학교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지고 내신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학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본인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은 직업에 대하여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좁게 보는 시각이에요. 진로와 진학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상담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중학교 성적을 기입을 하고 그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정적 이 순간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상담을 할 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학교 수준에 있어서 본인이 학교에 얼만큼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합니다. 이 예측은 학생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수치를 기반으로 각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학생의 학습 정도와 그 다음 고등학교 지원 시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상담 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정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 및 평가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업 성취사항, 그리고 학교 활동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며 고등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두세 군데를 선정하여 각각의 활동 그리고 학업 성취사항을 비교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요 교육활동, 특히 학교 운영 편성 및 평가에 관한 곳, 그리고 학업 성취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상담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A 자사고와 B 일반고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자사고와 B 일반고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표준 평균과 표준 편차도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A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점대에서 90점대,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에서 5 사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습의 강도가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B 학교인 경우에도 평균이 70에서 80 사이를 이루고 있고 표준 편차가 10에서 13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는 17에서 22 상황 사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B 학교도 역시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의 강점인 과목들을 분석해서 각 학교에서의 성취도, 분포 비율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각 학교에 갔을 때 어떤 과목에서 강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강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강점인 학생이 A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원점수가 높아야 되지만 좋은 등급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B 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A 비율이 19.9%로 이 학생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상위권에 차지한다면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학교에 지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결정적 이 순간의 컨설팅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본인이 왜 이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 이후에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이 책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리해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읽은 책을 고등학교 때 다시 한 번 더 읽는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해 드렸듯이 중학교는 고등학교 연습의 장이라 생각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면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아이를 믿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욱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뛰어가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적 이 순간에 2022
교육과정 그리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대한 우리 고등학교 선택과 준비사항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